안녕하세요. 성가대 기초훈련을 위한 영상 음악 기초이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 이 똑같은 영상을 지금 두 번째 찍고 있거든요. 기초음악이론 영상을 3편을 나눠서 만들었는데 다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지난번 영상도 한 번 더 찍어서 올린 거고요. 이번 영상도 지금 두 번째 찍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대여섯 편 중에 한 편 정도는 편집 다 하고도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번처럼 어떤 영상은 똑같은 영상을 두세 번 찍기도 합니다. 피곤하겠죠? 다른 건 안 바라고요. 조댓구알 해주세요. 이거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요 정도는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선심 써서 반값 할인 요거하고 요거까지는 제가 그냥 빼드릴게. 요 두 개만 발음이 좀 그러네요. 좋아요, 구독 좋구만. 얼마나 좋아요. 좋구만 좀 해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영상 시작할게요. 오선보죠. 선들끼리 좀 사이가 안 좋은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오선보예요. 지난 시간에 음표만 얘기하고 쉼표 얘기를 안 했죠. 쉼표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쉼표도 음표랑 마찬가지로 같은 길이를 가지는 쉼표가 상응하는 게 다 있어요. 보시면 지난번에 온음표, 2분음표, 4분음표, 8분음표, 16분음표라고 했죠. 온쉼표 요거는 요 세 번째 칸에 이렇게 대야 모양으로 들어간 거. 요거 줄 칸은 아시죠? 맨 밑에부터 이게 첫 번째 줄이고 1, 2, 3, 4 다섯 번째 줄이에요. 칸은 이게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세 번째 칸, 네 번째 칸 줄 칸이에요. 그래서 온쉼표는 보통 이렇게 마디 중간에 적죠. 마디 중간에. 온쉼표는 마디 전체를 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2분쉼표는 여기 이렇게 모자처럼 들어갑니다. 모자처럼. 세 번째 칸에. 이게 이거랑 같은 길이에요. 요거랑 같은 길이는 이런 거 보셨죠? 갈매기 모양 같은 거? 좀 별론가 모양이? 요렇게 생긴 거. 그리고 8분 쉼표는 요렇게 생긴 거 보신 적 있죠? 그리고 16분 쉼표는 꼬리 하나 더 넣어주면 되고요. 이게 16분 쉼표예요. 이 음표의 길이랑 요 쉼표의 길이는 서로 상응하는 겁니다. 그리고 쉼표도 점을 찍어줄 수 있어요. 점쉼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점음표 얘기했죠. 그러나 쉼표는 이렇게 붙임줄이나 짝대기 같은 거를 그어줄 수가 없어요. 단독으로 쓰이는 겁니다. 넘어가서 붙임줄. 제가 붙임줄은 얘기 안 했었죠. 지워놓고 나니까 생각이 나는데, 붙임줄, 뭐 이음줄도 있고 붙임줄도 있는데, 이음줄은 음이 다른 경우에 써주고, 붙임줄은 같은 음일 때만 쓰는 거예요. 같은 음. 음정이 다른데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음정이 다를 때 이음줄을 쓰는데, 사실 이음줄은 뭐 레가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드럽게 이어서 연결해서 연주를 해라. 그리고 붙임줄은 뭐냐? 음정이 두 개가 있으면 같은 음정이어야 돼. 같은 음정 중요합니다. 같은 음정 밑에 뭐 위에도 붙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 이게 붙어 있으면, 붙임줄이 있으면 이 두 개를 한 덩어리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로. 음표가 3개가 붙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나 연주할 때는 묶어서, 이거를 딴 연주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연주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붙임줄은 마디가 넘어서도 적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 음정 하나 있고 여기 음정 하나 있어도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 두 개를 붙여서 하나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붙임줄이 나오면 따로따로 부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 있는 거 설명 좀 드려야지. 이쪽 보이시죠? 자, 먼저 요 음자리표, 요거를 우리는 높은 음자리표라고 부릅니다. 높은 음자리표. 그러면 낮은 음자리표도 있겠네요. 우리 많이 보셨죠? 악보에서. 남성 파트들은 항상 요렇게 생긴 음자리표에 있는 악보를 보시면서 노래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낮은 음자리표예요. 낮은 음자리표. 이거는 높은 음자리표. 다른 말로 G 클래프라고 합니다. G 클래프. 이거는 F 클래프. 왜 G 클래프, F 클래프냐? G가 뭐예요? 음정으로 솔이죠. F는 파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는 아시죠? 조금 당황스럽네. 자, 영어로 보통 C, D, E, F, G, A, B 이렇게 가죠. 우리는 다라마, 바사, 다나. 한글 개 이름은 이렇게 해가지고 도레미파솔라시도 중에 도레미파, 솔라시도. 도레미파 솔라시도는 이탈리아어예요. 이게 우리말 아닙니다. 요거 이탈리아어고, 이게 영미권에서는 C, D, F, G, A, B, C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G가 솔이에요. G 클래프. F는 파. 자, 높은 음자리표는 이 솔 음정, 이 음자리표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솔 음정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 파, 미 이게 도예요.
그래서 높은 음자리표를 보시면 우리가 개 이름을 읽을 때 항상 이걸 도로 읽죠. 왜냐? 여기가 솔이니까 이게 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도인 거예요. 솔, 라, 시, 도 이렇게 올라가죠. F클래프는 뭐냐? 요 처음 시작하는 이 기준점이 파가 되는 거예요. 파. 그래서 파, 미, 레, 도.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남성 파트들은 노래 부를 때 요게 도음정이 되죠. 요게 도음정이 되고, 악보를 못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그래도 좀 익숙한데 이게 더 헷갈리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왜 미고 이게 왜 솔이고 이게 왜 시가 되는 거지? 라고 처음엔 헷갈릴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 낮은 음자리표는 여기 음정을 파 음정으로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그렇게 개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G4-3라고 하는데, 이 4는 뭐냐면 피아노 건반에서 4옥타브 위에 있는 솔이란 얘기예요. 피아노 맨 가운데 있는 가운다, 도. 그 도 음정이 4옥타브째 도거든요. 그래서 도레미파 솔, 그러니까 4옥타브 위에 있는 솔이에요. 요거는 3옥타브에 있는 파예요. 그러니까 요거보다 요게 음정이 낮겠죠. 악보상으로는. 그래서 여기에 이 도가 이 도랑 같은 음이에요. 피아노 건반에서는. 아, 옥타브가 뭐냐고요? 그러겠지. 그럼 모를 수 있어요. 맨날 옥타브 얘기하는데 도대체 옥타브가 뭐야?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옥타브가 뭐냐? 옥타브 얘기하기 전에 잠깐 여기 줄 하나씩 더 그었죠? 요런 걸 덧줄이라 그래요. 덧줄은 계속 더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런데 이거 옥타브랑도 연결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한정없이 긋다 보면 너무 많이 악보를 차지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해놓고 이런 식으로 써놔요. 오타바. 이탈리아어로는 오타바예요. 옥타브.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렇게 써놓으면 옥타브 아래 음정을 치라는 얘기겠죠. 악보를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옥타브가 뭐냐? 자, 이게 우리 피아노 건반이죠. 많이 보셨죠? 여기가 도잖아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같은 음. 그래서 옥타브예요. 옥타브. 이 옥트가 숫자 8을 뜻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리 8개 달린 거 옥타퍼스, 문어잖아요. 격투기 좋아하는 분들 아시죠? UFC 옥타곤, 팔각형 링에서 싸워요. 그래서 옥토버는 몇 월? 10월이죠. 8월 아니에요. 옥토버가 왜 8월이 아니고 10월이 된지는 로마 제국의 역사를 좀 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음악 얘기로 돌아와서, 이탈리아어로 오또가 숫자 8이에요. uno, due, tre, quattro, cinque, sei, sette, otto, nove, dieci 해서 오또는 8입니다. 여덟 번째 같은 음정, 그걸 옥타브 관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악보상으로는 옥타브 관계란 말이에요. 이 도가 이 도랑 같은 음이니까, 그죠? 얘보다 얘가 지금 한 옥타브 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로 기악 연주할 땐 그렇게 연주를 하고요. 그리고 요 게으름을 잘 파악해 놓으시면 이 높은 음자리표 음정하고 요 낮은 음자리표 음정의 같은 음정, 다른 음정을 찾으실 수 있으면 악보를 보실 때도 편하시겠죠. 만약에 소프라노나 알토가 앞에 파트에서 솔 음정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남성만 파트가 나오는데 첫 음이 이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이 낮은 음자리표에서 게으름을 모르면 이거랑 이거가 같은 음이라는 걸 모르겠죠. 근데 알면 악보를 보고 소프라노가 솔로 끝났는데 우리도 솔로 나오네 하고 같은 음정을 잡고 나오기가 편하겠죠. 그러니까 이 악보를 볼 줄 아셔야 여성 파트를 보고 내 파트를 보고 음정 관계를 파악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개 이름을 눈에 익혀두시고, 아, 낮은 음자리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요거 눈에 확실하게 익혀지도록 연습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아까 제가 노래할 땐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노래할 때는 옥타브를 낮춰서 부르질 않습니다. 자, 악보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높은 음자리표에서 낮은 음자리표, 옥타브 관계로 음정이 같은 음정이죠. 미미레 이렇게. 이거 제가 좋아하는 한국 가곡 내 맘의 강물이라는 곡의 처음 시작 부분이에요. 빰빰빰빰.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이렇게 시작한단 말이죠. 옥타브가 낮다고 그러면 수많은 날은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우리 성가대에서 악보 부를 때 똑같이 이것도 수많은 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악에서는 이거를 옥타브 낮춰서 치지만 성악에서는 그렇지 않다. 그리고 그 이유는 책 같은 데에서는 이런 얘기가 잘 안 나오지만
제가 확신하건대 기보의 편의성 때문이겠죠. 악보에 적기 좋고 보기도 편하게. 예를 들어서 베이스 음정을 높은 음자리표에 적으면 계속 덧줄을 마디마다 계속 그려야 돼요. 웬만해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 낮은 음자리표 쓰면 이 5성부 안에 웬만하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음정들이. 테너들이야 좀 위로 삐져 올라갈 수 있겠지만 베이스는 다 요 안에 들어와요. 웬만해서는. 그죠? 그러니까 악보를 그리기도 편하고 눈에도 편해요. 그렇지만 노래는 높은 음자리표에 있는 것처럼 불러요. 여러분들이 악보를 보실 때 각 파트별로 보가 다 따로 있는 그런 악보가 있어요.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선율을 다 따로따로 그려놓은 악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악보들에서 테너는 일반적으로 높은 음자리표에 그려요. 그죠? 그러니까 테너 베이스는 낮은 음자리표를 옥타브 낮춰서 노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적은 게 아니에요. 보기 편하라고 여기다 적은 거예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특히 남성분들 요 낮은 음자리표의 음정을 보는 걸 숙지를 하셔라. 그래서 혼자 연습하실 때도 노래를 가사 말고 개 이름으로도 부르면서 연습을 해보세요.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그 개 이름과 그 음정을 연결시키는 데도 도움이 돼서 나중에 음을 잡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좀 버벅거리고 어렵겠죠. 그러나 매일매일 한 10분, 20분만이라도 개 이름 읽는 거 그냥 악보 아무거나 갖다 놓고 개 이름 읽는 거 연습하시면 아마 일주일이면 쭉쭉 읽어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장담하건대 오른손잡이가 왼손 젓가락질 배우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왼손 젓가락만큼 어려운 일이 세상에 많지 않다고요? 아, 그렇죠. 뭐 사람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아, 머리야. 자, 이제 보시면 여기 조표가 있고 이 메트로놈 기호가 있는데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메트로놈 기호까지만 얘기하고 이 두 번째 영상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조표, 이 조표는 그냥 무시를 하세요. 여기 샵이 2개 붙은 거, 3개 붙은 거 많이 보셨죠? 이 샵이 2개 붙으면 D장조인데 D가 레죠. 레를 기준음으로 하는 장음계. 그러니까 레, 미, 파 이렇게 있으면 이게 아무것도 안 붙어 있으면 C장조예요. 도음정을 기준으로 하는 장음계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 건반을 보시면 미하고 파가 반음이잖아요. 반음. 근데 여기가 이게 기준음이 되려면 얘하고 얘가 온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샵을 붙여줘서 얘를 반음으로 올려줘야 온음이 되겠죠. 일단 들어보세요. 예. 그렇게 해서 쭉 올라가면 이 도에도 샵을 붙여줘야 얘네가 사이가 멀어지고 얘가 반음으로 붙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샵이 여기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거 그냥 지우세요. 머릿속에서. 자, 그냥 이런 게 있다 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정말 궁금하시면 작곡 전공하신 분들이 화성학 강의 같은 영상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돼요. 장담하건대 3분 안에 뒤로 가기 누르실 겁니다. 3분이면 굉장히 오래 버틴 거예요. 한 1, 2분 안에 뒤로 가기 누르실 거예요. 어쨌든 우리 일반 성가대원들 수준에서 이 조표, 조성 어떻게 바뀌고 그런 걸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노래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건 뭐냐, 샵은 반음을 올려준다. 아까 피아노 건반 있었죠. 이렇게 피아노 건반에 보면 요 건반 하나하나가 다 반음 관계예요. 요건 까만 건반이고 이건 하얀 건반이죠. 그래서 숫자를 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그래서 이거를 12음계. 현재 서양음악에서는 거의 다 12음계를 써요. 그러니까 샵을 붙이면 반음 위에 걸 쳐주는 거예요. 반음 위에 거. 플랫은 그러면 뭐예요? 반음을 내려줍니다. 그 상관관계를 이해하시고 샵이 2개 있으면 파와 도를 반음 올려서 노래를 부르면 되는데, 근데 왜 2개가 붙으면 파도냐? 그냥 순서만 알아두세요. 샵이 붙는 순서는 파도, 솔, 레, 라, 미, 시. 플랫이 붙는 순서는 역순이에요. 시, 미, 라, 레, 솔, 도, 파. 그냥 이렇게 붙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샵이 4개 붙으면 파, 도, 솔, 레 4개 음정에다가 반음을 올려준다. 플랫이 4개 붙으면 시, 미, 라, 레 4개 음정을 반음을 내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시창청음을 하실 것도 아니고 작곡을 전공하실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 조표를 보고 음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지라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반주자님이 그 코드를 다 쳐주고 음정 연습할 때도 다 거기에 맞춰서 연습을 해주기 때문에 이 조표에 대한 거 머리 아프게 다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물어보지 마세요. 정 궁금하면 반주자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여러분들에게 더 중요한 거, 임시표죠. 임시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나왔어요. 임시표. 자,
요런 게 있습니다. 임시표가. 임시표는 한 마디, 이 임시표가 등장하는 그 마디 안에서만 효력을 갖는 거예요. 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음 올리고 플랫은 반음 내리고, 이건 더블 샵 더블 플랫인데 샵이 두 개니까 결국 한 음이 내려가겠죠. 온음이. 이거는 온음이 내려가는 거고, 이건 뭐냐, 이건 내추럴입니다. 내추럴. 앞에 붙어있던 임시표들의 효력을 없애줍니다. 앞에 뭐가 붙어있던지 간에 얘가 딱 나오면 다 원상복귀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요 내추럴 표시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앞에 아무 임시표가 없는데도 여기 내추럴이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파에 아무것도 없는데 봤더니 여기 샵이 있죠. 조표에. 이 내추럴은 조표에 있는 것도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일시적으로 그 마디 안에서는. 그리고 참고로 악보 맨 앞에 써 있는 요런 내용들 있죠. 기본 내용들. 요 템포에 대한 거라든지 박자, 뭐 조표, 이런 음자리표 이런 것들은 뒤에 특별히 다른 지시사항이나 변경사항이 없는 한은 악보 끝까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곡 처음에 세팅이에요. 이게 세팅값. 그래서 기본 요런 세팅값을 가지고 이 곡이 연주가 됩니다 라는 걸 옆에 표시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중에 만약에 그 세팅값이 바뀌면 바뀌는 표시를 해주겠죠. 그럼 그건 또 그 뒤에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악보를 처음에 보셨을 때 요 처음에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보고 파악을 하셔야 돼요. 아, 박자가 이렇구나, 템포가 이렇구나, 아, 샵이 몇 개 붙었구나, 요런 곡이구나 하고 대충 파악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임시표 이해가 되셨죠? 같이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임시표만 나오면 이제 동공이 흔들리고 침이 바짝바짝 마르면서 긴장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제 쫄지 마시고, 아, 그냥 태연하게 반음 올리라고, 반음 내리라고, 아, 없애라고, 그냥 그러고 자연스럽게 노래를 하시면 돼요. 딱 보고 네가 왜 여기서 나와? 이러지 마시고, 그냥 왔어? 이러고 그냥 맞춰서 불러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요거 메트로놈 기호까지만 할게요. 메트로놈 기호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써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 곡의 한 박의 기준 음표를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거의 뒤에 숫자를 적죠. 여긴 72를 적었는데 뭐 60이든 120이든 100이든 적혀 있어요. 80도 많고 적혀 있어요. 이 숫자가 뭘 의미하는 거냐, 1분 안에 이 음표를 이 숫자만큼 연주를 하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해서 60이면 1분이 60초니까 1분에 60개가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1초에 한 박이 되겠죠. 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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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이 정도의 템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시계의 초침을 보면서 이 템포를 잡기도 했었어요. 옛날 얘기죠. 왜냐, 스마트폰 같은 게 없던 시절이니까. 근데 요즘엔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그냥 숫자 72를 맞춰놓고 누르면 그 템포에 맞게 템포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고 템포가 궁금하다 그러면 스마트폰에 메트로놈 어플 켜놓고 누르세요. 딱 120, 딱 나오겠죠. 숫자가 커지면 템포가 빨라지겠죠. 숫자가 작아지면 템포가 느려지겠죠. 웬만한 곡들은 보통 50에서 140 안에 다 나와요. 요거를 넘어가는 노래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리고 가끔 보면 요 뒤에 요렇게 써 있는 게 있어요. 요건 뭐냐면 취르까라는 이탈리아어의 약자예요. 취르까는 뭐냐, 대략 약 이 정도의 템포로 가세요. 그러니까 꼭 이 정도의 템포로 갈 필요는 없고 대충 요 정도 템포면 좋습니다 라고 작곡가가 적어 놓은 거죠. 근데 요게 적혀 있지 않더라도 이 템포에는 약간의 뭐 안전마진 같은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악보에 72, 80 이렇게 써 있어도 사람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약간 재량이 있습니다. 물론 작곡자가 정확하게 그 템포로 하세요라고 따로 표시를 해놓으면 지켜주는 게 좋겠죠. 일반적으로는 아주 정확하게 지키긴 힘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애누리가 있어요. 아, 그리고 마무리 하려고 그러는데 요거 하나가 생각나네요. 요거 아세요? 요거 요렇게 생긴 거, 그리고 요렇게 생긴 것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에 악보에는 많이 안 쓰이는 것 같은데 예전에 보면 요 자리에 박자 표시 자리에 요렇게 써 있는 악보들이 꽤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4분의 4박자거든요. 이거는 반 쪼갠 거니까 2분의 2박자예요. 이게 왜 4분의 4박자냐? 과거에 기독교에서는 3이 완전한 숫자죠. 삼위일체. 그죠? 그래서 3은 완벽한 숫자예요. 3박자가 완전한 박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박자를 동그라미로 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3박자가 깨진 거예요. 깨졌어. 여기 날아갔잖아. 그래서
이걸 4분의 4박자를 이렇게 표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반으로 쪼갰어. 2분의 2박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나오면 이게 C? 왜 C가 있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4분의 4박자구나.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갈 길이 멀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